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다가오는 한 가지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오늘은 조금 버겁고 오늘 겨우 해낸 일이 내일은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으로 남는 일입니다. 늦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힘들다는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더 외로워집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당신의 생활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조용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몸만 천천히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돌보는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동안에도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문을 닫으면 온전히 내 세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문이 가끔 다르게 느껴집니다. 밖에 소리가 끊기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자유였던 침묵이 어느 날부터 확인받지 못한 불안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반찬통을 꺼내다가 문득 숨이 차는 날도 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를 받고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루를 미루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남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마음속으로만 계산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일이 터지는 순간보다 작은 어려움을 계속 작은 일이라고 부르며 넘기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 늙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가고 넘어지지 않게 집 안을 정리하고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누구에게까지 보여줄 것인가? 도움을 부탁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식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 친구에게 말하면 불쌍하게 여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조용히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실수 하나도 내 존재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기 안 힘들어요? 그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런 건 혼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도 고마움보다 먼저 서운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약해 보였나? 이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 사람처럼 보였나 그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야 할 오래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삶을 내려놓으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먼저 손을 쓰는 일입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도움을 받을 것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것인지, 어떤 말은 하지 않고 어떤 말은 미리 남겨둘 것인지 내 생활의 기준을 조용히 세워두는 일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선택권을 잃습니다. 몸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급히 결정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의논하게 되고 본인은 정작 아무 말도 못한 채 남들이 정한 방향으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아픈 것은 시설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선택에서 내가 빠져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존중을 잃었다고 느끼게 하고 내가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 혼자 늙는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준비는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기 전에 먼저 나의 기준을 세우고 늦게 끌려가기 전에 조용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품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 언젠가 씻는 일도 밥을 먹는 일도 병원에 가는 일도 혼자 버거워지면 나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그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덜 흔들립니다. 그때 혼자는 외로움만의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단정하게 세워가는 조용한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건강보다도 자존심일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자존심은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깝지만 나이 든 뒤의 자존심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고 아직 내 밥은 내가 챙길 수 있다는 증거이며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은 가끔 이상하게도 끝까지 버티려는 마음을 가장 약한 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버티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부탁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 하나면 되었을 일도 오래 미루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계단이 힘들어졌을 때 손잡이 하나를 달면 되었는데 넘어지고 난 뒤에는 병원과 간병과 집 정리까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약봉투가 헷갈리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정리하면 되었는데 잘못 먹고 몸이 상한 뒤에는 자식들이 밤새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혼자 버티겠다는 말은 그 순간에는 품이 있어 보이지만 준비 없는 버팀은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긴급한 숙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집에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 살던 방, 익숙한 냄새가 밴 이불, 손때 묻은 그릇,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까지 모두 내 인생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됐나? 벌써 나를 보내려는 건가? 그런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미리 알아본다는 것이 곧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을 미리 알아본다고 바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듯 도움의 길을 알아두는 것은 삶의 끝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자존심은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특히 나는 끝까지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누가 걱정해도 간섭처럼 들리고 누가 도와주려 해도 동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말은 삼키고 괜찮다는 말만 늘어납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 별일 없죠? 라고 물으면 없다라고 답합니다. 친구가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라고 말하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웃어 넘깁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그때서야 허리 통증이 선명해지고 낮에 참았던 서러움이 조용히 베개 위로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렇게 숨긴 어려움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당황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은 서운합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냐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어긋남이 반복되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지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서로에게 미안함과 원망만 남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자존심이 남기는 대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불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마음이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자존심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존심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스스로 정하고 내 방식으로 부탁하며 내 삶의 결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이 부분은 미리 도와줄 사람을 정해두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남의 당황 속에 맡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책임입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준비는 더 차분해야 합니다. 통장과 보험을 어디에 두었는지, 병원 기록은 누가 알 수 있는지, 응급 상황에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집안에서 넘어지기 쉬운 곳은 어디인지, 이런 일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덜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미리 말하는 일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선택지를 알아두는 일이 내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버틴다는 말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이 버팀이라는 이름을 쓰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반대로 준비한다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끝까지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차분하게 내 뜻을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려면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늦게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천천히 스스로 정리해가는 삶, 그것이 혼자 늙어가는 사람이 두려움 대신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큰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남에게 말하기 민망한 일들에서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샤워가 어느 날부터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수건을 잡으려다 중심을 잃지는 않을지, 머리를 감다가 눈앞이 잠깐 흐려지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입니다. 밥 한 끼를 차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는 일이 대단한 노동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사람은 몸의 피곤보다 마음의 초라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일까지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조용히 가슴을 누릅니다. 삶에서 가장 서러운 순간은 남들이 보기엔 별일 아닌데 나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일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 아침,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부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고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는 일도 괜히 긴장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약 봉투를 손에 들고도 내가 이 약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하면 바쁜 아이에게 짐을 얻는 것 같고 친구에게 하면 괜히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혼자 넘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시기를 너무 늦춥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기도 하고 한번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내 독립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늦게 요청하면 도움은 더 커지고 마음의 상처도 더 깊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면 될 일을 쓰러진 뒤에야 응급실에서 연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될 일을 넘어져 골절이 생긴 뒤에야 집안 구조를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챙기기 힘든 날이 늘어날 때 반찬 배달이나 식사 도움을 알아보면 될 일을 몸무게가 빠지고 기력이 꺾인 뒤에야 모두가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늦게 요청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고맙다는 마음과 함께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자꾸 입에 붙고 상대가 조금만 피곤한 표정을 지어도 내가 괜히 부담이 되었나 싶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필요해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준비 없는 노년이 가져오는 아픈 손해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반복되면 사람은 부탁하기 전부터 움츠러들고 결국 필요한 순간에도 입을 닫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누가 내 몸을 붙잡아 주는 것보다 내가 붙잡혀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참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 안에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는 마음은 당신은 이제 혼자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석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별 뜻 없는 말에도 마음이 움찔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괜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웃음이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숙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도움은 늦게 받을수록 자존심을 더 많이 다치게 합니다. 반대로 작을 때 가볍게 미리 나누어 받는 도움은 품위를 덜 상하게 합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라고 무너진 뒤에 말하는 것과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를 놀라게 하고 나를 작게 만들지만 후자는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며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방식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원망을 섞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태도는 나이 든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병원 동행이 필요할 때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안 챙기니라고 말하면 관계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 검사 때는 혼자 가기가 조금 불안하니 가능한 날을 함께 맞춰보자라고 말하면 부탁은 부담이 아니라 일정이 됩니다. 식사가 힘들 때도 내가 이렇게 굶고 사는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죄책감부터 느낍니다. 대신 요즘 밥 차리는 힘이 줄어서 주 2회 정도는 반찬 도움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상황이 선명해집니다. 말이 선명해지면 관계도 덜 상합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힘이 아니라 내 생활을 무너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씻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욕실을 바꾸어야 하고 밥 먹는 일이 귀찮아지는 정도를 넘어 자주 거르게 되면 식사 체계를 세워야 하며 병원 가는 일이 자꾸 밀리면 동행이나 이동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자기 몸을 방치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품위는 참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더 늦기 전에 돌보는 데서 생깁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도 억지로 해낸 일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샤워하다가 잠깐 벽을 짚었던 순간 밥을 차리기 귀찮아 물만 마시고 넘긴 저녁 병원 예약을 또 미룬 문자 하나. 그런 기억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미안해집니다. 이제는 그 미안함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어려움을 작을 때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함부로 무너지게 두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혼자여도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요양시설에 가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품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라는 이름은 마음속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가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가 넘어질까봐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마음 어딘가에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내가 늙고 약해졌을 때는 자식이 알아서 내 마음을 살펴주겠지.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 마음 속에는 그런 조용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있어도 눈치가 없을 수 있고 마음은 있어도 시간이 없을 수 있으며 자식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부모의 외로움을 정확히 알아차려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길어지기도 전에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별일 아닌 줄 알면서도 전화를 끊고 나면 손에 든 휴대폰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집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이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아무 일 아니다 라고 말을 바꾼 적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가까워져도 먼저 묻지 않는 자식을 보며 내가 먼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속으로 여러 번 문장을 고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부모가 가장 서운해지는 지점은 자식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자식의 생활 안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전에는 작은 일도 물어보던 아이가 이제는 큰 결정도 혼자 하고 부모에게는 결과만 알려줍니다.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어요 라는 말 속에도 묘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배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 마음은 조용히 밀려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밀려난 느낌이 쌓이면 노후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내가 정말 혼자 남는구나. 내가 아프면 누가 먼저 알아차릴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밤마다 천천히 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집어야 할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의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이 있고 걱정이 있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말하지 않은 약속처럼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부모는 서운함이 쌓이고 자식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합니다. 관계는 말하지 않은 기대 위에서 자주 상합니다. 부모는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니 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외롭고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모는 섭섭하고 자식은 방어적이 됩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아무에게도 없었지만 준비 없는 기대는 결국 서로를 죄인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은 충분히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원망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네가 나를 챙겨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못 살게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식사와 병원 이동이 어려워지면 먼저 이런 도움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내 기준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덜 힘들게 하고 나의 존중도 지키는 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자식은 마음을 닫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관심도 없지라는 말은 부모의 외로움에서 나온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공격처럼 들어갑니다. 반대로 요즘 혼자 지내며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생겼다.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대화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병원 기록, 비상연락처, 돈 문제, 집 정리, 요양시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너무 커지기 전에 차분히 꺼내야 합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노후 전체를 자식의 눈치와 시간에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도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식은 덜 겁을 먹습니다. 부모가 기준을 말해두면 자식은 덜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미리 정리해두면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쉬워집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성숙한 거리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자식의 짧은 전화 한 통을 떠올리며 마음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그 서운함이 내 노후의 유일한 계획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곁에 있을 때는 고맙게 받고 곁에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현실 앞에서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준이고 부담이 아니라 준비이며
침묵 속의 기대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분명한 말입니다. 요양시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장소부터 떠올립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방은 몇 명이 쓰는지, 식사는 어떤지, 직원들은 친절한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흔들리는 것은 장소가 낯설어서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 준비 없이 그 장소 앞에 끌려왔다는 느낌. 내 생활이 정리되지 않은 채 누군가의 결정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느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가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시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입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생활은 조용히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약을 먹는 시간이 하루쯤 밀립니다. 냉장고 안에 오래된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 찾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하루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약을 챙기고 밥을 먹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질서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약은 한 곳에 두고 병원 일정은 한 달 달력에 크게 적어두고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정리가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품위는 거창한 말에서 생기지 않고 내 하루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는 데서 생깁니다. 돈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욕심으로 보일까봐, 친구에게 말하면 형편이 드러날까봐 혼자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는 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요양시설 비용, 비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장과 보험, 연금, 자동이체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산을 자랑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에 내 삶이 남들의 추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보험 관련 서류, 병원 기록, 복용 중인 약 목록, 비상연락처, 필요한 계약서들은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병원 기록을 찾지 못해 서랍을 다 뒤지고 어느 집에서는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는 이미 지쳐 있고 자식은 당황해 있습니다. 서로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서류 하나가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된 서류는 말이 적어도 내 뜻을 대신 전해줍니다. 관계의 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이라는 말은 단지 몸의 문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가까워지는 사람과 멀어져야 할 사람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내 형편을 자꾸 캐묻는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내 결정을 흔드는 사람, 자식 이야기를 들먹이며 죄책감을 주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 조용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사정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도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은 귀하게 남겨야 합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덜 흔드는 인연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가 되면 집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부터는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요양시설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방이 넓은 것보다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자식과 가까운 거리보다 조용한 환경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식사가 중요할 수도 있고, 직원의 태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기준보다 내 마음이 덜 불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마지막 선택은 남의 말에 흔들리고, 기준이 있으면 불안 속에서도 덜 끌려갑니다. 준비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은 덜 예민해지고 덜 원망하고 덜 불안해집니다. 자식에게도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대신 나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굳이 많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 내 삶의 마지막 선택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아직 내 삶을 남에게만 맡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태도입니다. 오늘 약통 하나를 정리하고 병원 기록 하나를 모아두고 비상 연락처를 적고 마음속 기준 하나를 세우는 일이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 훗날 나를 덜 초라하게 만듭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준비는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존중의 표시입니다. 내 삶이 마지막까지 나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배려입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힘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설명하면서도 내 자리를 잃지 않는 힘, 서운해도 바로 쏟아내지 않는 힘, 도움을 받아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따지고 속상하면 길게 말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붙잡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이 설명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너무 오래 호소한 상처는 상대에게 피곤함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의 품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혼자 산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묻습니다.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자식들은 자주 와요?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요? 묻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어떤 날은 대답하다가 괜히 내 처지가 드러난 것 같고, 어떤 날은 웃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서야 마음이 쓰립니다. 특히 혼자 계시면 결국 시설 알아봐야죠. 같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현실적인 조언인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그 순간 감정대로 반응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내 사정은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불안하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나를 더 불안한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내 삶을 너무 초라하게 말하면 상대도 어느새 나를 그런 눈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너무 많이 펼쳐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늙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경계는
문을 걸어 잠그는 차가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누구 앞에서 얼마만큼 열 것인지 아는 분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서운함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왜 해결책부터 묻나 하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멈추어야 합니다. 바로 원망하지 않고 바로 방어하지 않고 내 말을 단정하게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 급하게 정하지 않고 필요한 것부터 차근히 준비하려고 해.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걱정을 다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외로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바쁘게 말하거나 짧게 대답하면 부모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무심하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모의 아픔을 전하기보다 자식의 방어를 먼저 불러옵니다. 더 단단한 말은 따로 있습니다. 네가 바쁜 건 안다. 다만 내 생활에서 미리 의논할 일이 조금 생겼다. 이 말에는 원망보다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서 챙겨라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깊기 때문에 함부로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내 사정을 캐묻는다면 그 부분은 천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웃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얼굴로 요양시설 알아봤어요? 라고 묻는다면 필요하면 알아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제가 기준을 세우는 중입니다. 라고 답해도 됩니다. 짧지만 단정한 말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긴 변명보다 조용한 기준이 더 큰 벽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마음이 단번에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낮에 들은 말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괜히 자존심을 세운 건가? 사람들이 나를 까다롭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는 말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남의 마음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 기준을 말하는 일이 낯설고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안함 때문에 계속 나를 설명하고 눈치 때문에 계속 내 사정을 흘리면 결국 마음의 평안이 줄어듭니다. 이제부터의 태도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덜 기대하되 서늘해지지 않고 덜 말하되 다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은 받되 내 존재를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말하되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묻는다고 해서 모든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못한 날에도 내 노후 전체를 그 하루의 서운함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것은 마음이 차가워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말투를 통해 존중받습니다. 같은 부탁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짐이 되기도 하고 은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거절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벽이 되기도 하고 품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자 늙어갈수록 내 말은 더 조용해져야 하고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내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진 눈으로 나를 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를 조금
덜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곁에 남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으면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많고 모임에 나갈 자리가 많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면 그것이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다가와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척 하면서 내 약한 곳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늦은 나이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외로움보다 외로움을 이용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유난히 많은 것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얼마나 챙겨줘요? 돈 관리는 누가 해요? 나중에 시설 갈 생각은 있어요? 말투는 평범하고 얼굴은 친절하지만 질문이 지나치게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대답하지 않으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자꾸 말을 이어갑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이야기,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내 사정이 내 입을 떠나 남의 말거리가 된 것 같아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관계의 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모두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조언하고 쉽게 불쌍히 여깁니다. 그 나이에 혼자 있으면 힘들지. 자식들이 좀 챙겨야 하는데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수치심을 남깁니다. 특히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삶의 결정을 쉽게 말할 때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불안한 처지로만 요약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 내 어려움을 듣고도 말의 무게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내 선택권을 흔드는 사람, 자식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죄책감을 키우는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듯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과 사정을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펼쳐놓지 않으면 됩니다. 관계의 거리는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말할지 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남겨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내 비밀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사람, 내 형편을 듣고도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나서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은 흥을 돋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더 작아지지 않는 사람, 짧은 통화를 끝내고도 괜히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후의 진짜 인연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내 생활을 자세히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예의는 아니다. 모든 걱정을 받아주는 것이 착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용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만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함부로 남의 대화 속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단정한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마음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품위를 지키는 말은 모두에게 마음에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가까이 두지 않았을 사람에게도 기대고 싶어집니다. 누가 자주 전화해주면 고맙고, 누가 밥 한번 먹자고 하면 반갑고, 누가 이것저것 챙겨주겠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의 관계는 따뜻함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따뜻함 뒤에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내 결정을 대신하려 들지는 않는지, 내 외로움을 달래준다며 내 사생활을 가져가지는 않는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을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서운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하면 결국 내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남기면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다치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도움을 받을 때도 덜 무너집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문득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싶고 내 외로움을 누가 알아주었으면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밤을 지납니다. 다만 그 밤의 외로움 때문에 내 삶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남기고 내 사정을 캐묻는 사람보다 내 침묵을 지켜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혼자 늙어가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 품위를 지키는 관계의 준비입니다. 마지막 선택이라는 말은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집을 떠나는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오래 쓰던 밥그릇, 손때 묻은 장롱, 창가에 놓인 화분, 밤마다 익숙하게 들리던 냉장고 소리까지 모두 뒤에 두고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겁을 먹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곳에 가야 할 만큼 늙었나? 이제 내 인생이 남의 돌봄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은 결국 알게 됩니다. 장소가 사람의 품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떠밀리는 과정이 사람의 품위를 다치게 합니다. 요양시설에 간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부터 내 몸과 생활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집에 계속 있는 것이 언제나 존엄한 것도 아니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초라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 앞에서 얼마나 내 뜻을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집에 머물면서도 하루 종일 밥을 거르고 약을 놓치고 넘어질까봐 욕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시설에 있더라도 내 기준을 알고 내 생활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도움의 방식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준비된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집에 있어야 잘 산 노후이고 요양시설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집은 소중합니다. 내 세월이 쌓인 곳이고 내가 나로 살았던 공간입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이름만 붙잡다가 정작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집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벽을 짚고 선 순간 식탁 위에 식은 밥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 힘이 없던 순간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나설 자신이 없어
예약 문자를 지우던 순간 그때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미루고 있는가? 마지막 선택을 준비로 바꾸려면 먼저 마음속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이어가는 방식을 고르는 중이다.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신 위로해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해 주어야 할 말입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순간 가장 무서운 것은 몸의 불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도움도 동정처럼 느껴지고 배려도 밀어내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는 외부의 조건보다 먼저 내 안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도 이 선택을 죄책감으로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모시지 못해서 내가 간다 라는 말은 부모의 서운함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자식 마음에 무거운 빚처럼 남습니다. 반대로 내가 더 안전하고 덜 불안하게 지내기 위해 이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잃는 느낌보다 부모의 뜻을 돕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도 어떤 말로 남기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후반부 인생의 품위는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을 둘러싼 말과 태도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친구나 이웃에게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결국 시설 알아보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필요한 때를 대비해 기준을 세워두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누군가 불쌍한 얼굴로 혼자라서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한다면 조용히 웃으며 혼자라서 더 차분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해도 됩니다. 그 말에는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내 처지를 변명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끌려가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늙어간다는 말을 너무 쓸쓸하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또렷하게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돈을 정리하고 서류를 모으고 병원 기록을 챙기고 집안을 안전하게 바꾸고 믿을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하고 자식에게 원망이 아니라 기준을 남기는 일, 이 모든 것은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준비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마지막까지 나답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더 많이 떠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압니다. 마지막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떨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정리, 오늘의 짧은 대화, 오늘의 단정한 기준이 모여 어느 날 우리를 덜 두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손으로 약통 하나를 정리할 수 있고 내 입으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기준 하나를 세울 수 있다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티는 모양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함부로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 늙어갈수록 우리는 더 차갑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정하게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은 이야기는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늙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서늘해집니다. 작은 질문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짧은 전화 한 통에도 서운함이 남고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앞으로의 일이 조용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은 아직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짐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일, 도움을 받을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는 일, 자식에게 말하지 않은 기대 대신 분명한 기준을 남기는 일, 아무에게나 내 사정을 열지 않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는 나를 초라하게 해석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함부로 버려두지는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버틴 날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삼킨 밤도 있었고, 혼자 불을 끄며 마음을 다독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준비하고 필요한 말을 남기고 필요한 거리를 세우는 것도 품위입니다. 당신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너무 늦게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조용히, 더 단단히, 더 따뜻하게 당신의 평안을 지켜도 됩니다.